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경남도 의원 당선인들의 의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7월 초 개원하는 제12대 도의회 청사진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상황을 짚어보고 교섭단체 일당체제 관련한 여러 내용 함께 알아보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 이재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의회 내 교섭단체 어떤 건지 짚어보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겁니까?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의사 일정, 네. 1월 달에 며칠에 열어서 며칠에 닫는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조례안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은 의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네. 부의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의장단 구성이 제일 예민하고 언론에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네. 보통 이게 뭐 확고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의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의회 의원 정수의 10% 정도가 네.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의원 정수가 64명이 되니까 10%가 하면 6.4명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6명 내지 7명이 돼야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거고요. 국회 사항을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이냐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역할을 모든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들이 나눠서 교섭을 한다. 그래서 교섭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그 일당만으로 교섭단체가 꾸려질 상황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판이다. 경남도의회가 그냥 국민의힘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명 중에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정도는 돼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가지고는 교섭단체를 절대 꾸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소수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이 되겠죠.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합쳐서 7명이 넘어간다면 교섭단체를 만드는 시도라도 해볼 텐데 네. 국민의힘이 60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하나의 교섭단체만 구성이 될 것으로 거의 뭐 99%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의장단이 전부 다 국민의힘에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라든지 조례 심사 뭐 모든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은 패신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의사 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대로 경남도의회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기준이 10%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준이 어디나 같습니까? 좀 다른 곳도 있습니까? 국회에는 이제 국회법에서 이제 교섭단체 이제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회는 이제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된 규정이었고 각 그 광역단체나 지역별로 이제 조례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군요. 예, 다 다르죠. 그리고 없는 곳도 많고요. 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10명이고요. 네. 경기도는 12명, 부산, 대구는 5명입니다. 어. 경남만 정원의 10%이죠.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제 기초의회나 지방을 통틀어서 30곳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섭단체라고 실제로 있지만 그 역할은 미미하고 실제로 지방의회의 가장 큰 단점이 의장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떤 곳은 뭐 3명인 경우도 있고 4명인 경우도 있다고 하면 10%의 기준은 다소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체 의석수의 10%를 했을 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명수가 조금 적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40석 중에 3석이 이제 비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3석 정도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각 선거별로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갖는 어떤 권한이랄까요? 그런 게 막강하다 보니까 자, 이번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우려점들이 좀 예상이 됩니까?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원내 교섭단체의 이제 권한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국회의 권한 자체가 경우에는- 미비한 거죠. 국회의 경우에는 뭐 보면은 한당 의원으로 교섭단체가 꾸려지면 뭐 예산도 좀 주기도 하고 사람을 좀 붙여주기도 하고 권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의회는 그냥 교섭단체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네. 세부적으로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실제적으로 있어도 그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원내 교섭단체가 갖는 의미가 지방의회에서는 좀 미미하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일부 뭐 맞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군 단위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10명 내외입니다. 심지어 네. 7명, 8명, 9명인 곳도 있거든요. 음. 이곳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저는 앞으로도 굳이 교섭단체 구성을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12대고 2018년 선거가 11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0대 이전에 경남도의회를 보면 그때 보수 일당이었어요. 네. 그때도 90% 정도가 보수 정당만 다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2개 이상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이 34석, 네. 국민의힘이 21석이 되면서 양당이 구조가 됐고요. 도의회에서도 그때 약간의 혼란이 좀 있었어요. 교섭단체가 처음으로 2개가 있어 봤던 경우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 교섭단체 두 곳에서의 역할들을 양 정당이 잘 해왔고 네. 그리고 의장도 이 교섭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뭐 국회만큼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의원들끼리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 뭐 간단하게 회의를 할 때 나오는 수당 정도는 네. 의회에서 비용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경남도의회가 교섭단체의 권한이 조금씩 커지다가 네. 이번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다시 회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위상이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교섭단체만 있으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예산 심의나 조례 심사나 이런 걸 강행을 해버리면 네. 그 의회 안에서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깜깜이 뭐 그렇죠. 통과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정말 말씀이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까지는 없겠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만 내일 우리 12시에 본회의 개의한다. 네. 이럴 거 갑자기 진행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이제 불가능할 거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할 때 네. 공동 발의가 필요합니다. 네. 공동 발의의 최소 인원이 이것도 10% 정도가 돼서 7명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조례 하나 발의조차 못하는 인원수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설득을 하거나 국민의힘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진짜 민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깜깜이 혹은 뭐 국민의힘 입맛대로 모든 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의회 견제 감시 대상, 즉 박완수 경남도정도 박완수 당선인이 국민의힘이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도의회 64명 가운데 60명이 국민의힘 의원인데다가 교섭단체도 국민의힘만으로 꾸려진다면 우려점은 실제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특정 정당 위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려를 하실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도민들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이제 위기에 처한 경남을 구하라는 뜻으로 박완수 이제 신임 도정에 힘을 실어준 결과거든요. 네. 그만큼 탄력이 붙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정당이 이제 많이 한다고 해서 과반 이상 또는 이제 뭐 독점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활한 업무 추진도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의회를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신의님은 저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정쟁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고 지금 현재 효율적이면서 원활한 도정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이 독점을 했으니까 반대된다, 교섭단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던 도민이 그만큼 실망이 크다. 네. 그럼 민주당은 이를 가지고 오히려 반성을 하고 우리가 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이 좀 붙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당의 어떤 결정을 제어할 장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을 국회에는 이제 국회와 관련된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즉 상위법이 없는 거죠. 전체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법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각 지방의회별로 이제 다 다른 거죠. 다르다 보니까 규정이 모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지방의회 스스로 해라고 한 건데 지방의회 스스로 그동안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막을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없다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그동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18년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기회를 얻었을 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이런 문제점, 자신들이 아팠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네. 충분히 가능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께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번 네. 선거에 지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스스로 바꿔달라. 국민의힘에게는 품위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과거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이거 조금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환 대변인께서 해주신 말씀도 어느 정도 도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몸담을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뼈아프죠. 그리고 이제 이재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한수 도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의회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4% 정도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이 됩니다. 이것은 너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발목 잡기가 불가능한 의석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을 위한 뭐 도정이라든지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협조할 것은 잘 협조하고 반대로 또 너무 이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안들을 밀어붙인다면 네. 이 4명의 의원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펼쳐야 됩니다. 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뭐 장애투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남도당 입장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입니다. 네. 도당 입장에서는 34명이었던 의원 수가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도당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의원들에게 역할을 좀 전달하면서 이 4명의 의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제 원구성이 됐고 64명 중에 60명이 국민의힘이다. 너네 알아서 해봐라고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네. 주권자인 만큼 만약에 국민의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따끔한 해초리를 들어주시는 것까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의 역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의회라는 게 뭐 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정당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점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조금 소수 정당의 의견도 반영될 수도 있고 그다음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거지 특정 정당이 한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또한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 10번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더라도 1명이 반대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스스로 자정작용을 노력할 때 네. 품격 있는 정치와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멋있게 이제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민에게 심판받은 이유는 지난 4년간 독주와 아집, 독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분명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번 의회 구성처럼 일당으로만 교섭단체가 꾸려지는 게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르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제도가 없다. 즉 교섭단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럼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네. 그 제도 위에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면 되는데요. 국회법 같은 경우는요. 국회법 제34조에는요. 인적 지원,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물적 지원, 즉 재정적 지원은 정치 자금이 27조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그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준점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방의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만큼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 부족한 미비한 그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추천을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광역단체 그 지방의회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전국 뭐 예를 들어 뭐 시도지사 협의회처럼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타 지방과 비교도 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도 하고 발전 요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노력들이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어내고 오늘 저희가 다룬 주제처럼 원내 교섭단체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 미비함을 지적할 게 아니라 네.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상황을 보면서 지방정부의 위상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말씀처럼 여러 타 지방자치의회가 좀 모여서 어떤 부족한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 필요할까요?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뭐 작년이 지방분권 30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계속해서 지방의회 역할이 커져가야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의회법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원구성이 되면서 64명의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네.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소수 정당인 정의당도 한석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교섭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무소속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연소 지난번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만 28세 기록이 깨지길 바랬는데 이번에 네.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평균 연령은 10세 가까이 오히려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의원 이 12대 경남도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방의회가 소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방의회 위상이 좀 낮아졌다. 이런 평가에 한 몫을 한다고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정치는 다양성의 다원화 시대와 다양성을 하나로 이끌어내는 통합의 과정이거든요. 즉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다수결의 큰 장점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소수에게는 다수결의 위협이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합의를 막는 경우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네. 지금 이제 소수 정당이 처한 위기를 스스로 진단을 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도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전할지 좀 노력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야기를 조금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히 도민들은 민주당에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뭡니까 진보라는 이름 아래서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 야당을 배려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 바꾼 게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태 정치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결과를 보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결과를 계기로 소수 정당의 자정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앞으로 12대 의회 교섭단체와 원구성 관련해서 바라는 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어떻게 구성이 되든 교섭단체가 한 개든 두 개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의원과 의회가 본연의 임무만 잘 지켜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의원들은 세 가지 임무를 받거든요. 예산의 심의 결산, 조례, 입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 감시입니다. 네.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의회가 해야 될 역할 견제 감시를 잘한다면 더 이상 도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는 의회가 아닌 웃음 꼽히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의원들이 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라보면서 자, 오늘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 이재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완성된 도의회가 앞으로의 4년을 도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꼼꼼히 지켜보면서 함께 견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